안녕하십니까. TV 비판과 대안 거기 정치 코너 종횡무진을 맡은 이진권입니다. 오늘은 이제 이 4.15 총선이 사실은 이제 시작된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거대 두 정당 지금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들어가고 있는데, 특히 우리의 관심을 끄는 부분이 이제 종로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정치 1번지 종로에서 이 총선 구도 이것과 관련해서 또 양당의 민주당, 한국당, 민주당의 선거 준비 작업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인배 박사 모시고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이 박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 박사님, 종로 이 총선 구도가 대충 결정됐죠? 그랬죠. 예. 뭐 일찌감치 이낙연 전 총리가 나왔고 지난주였죠. 예. 이제 황 대표가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빅매치가 성사된 그런 모습입니다. 네.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가 또 황 대표보다 먼저 거기 깃발을 꽂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정현 대표 자기가 양보하기로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공식적으로 완전히 양보하겠다는 건 아니라 일단은 황 대표가 나올 걸 모르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우선 이제 나오게 되면은 이제 통합부에 대한 그 작업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일단 그 사퇴하면서 일단 한 단일화되는 쪽으로 본인 때문에 걸림돌이 되지 않겠다라는 의지는 보이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주까지 좀 걱정을 좀 했었죠. 예, 사실 선거에 나온다는 것이 본인의 입장도 있지만 이게 조직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예. 지지자들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쉽게 그냥 뭐 안 할래 할 수 있지 않은데 그래도 이정현 전 대표가 그래도 용단을 내리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종로에서 지금 민주당 측에서는 이낙연 전 총리가 나왔는데, 그렇죠. 네. 여기서 이제 보수 측에서 자유우파 측에서 만약에 황교안 대표 또 거기다가 이정현 전 대표까지 나가면 이 뭐 선거 결과는 보나마나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이정현 전 대표도 생각할 때는 아무도 현 대표가 자기도 그런 말을 했어요. 현 대표가 나왔는데 그럼 전 대표가 양보해야 되는 것 아니냐. 만약에 양보 안 했으면 나중에 선거 결과가 나왔을 때 이 자유우파 유권자들, 국민들의 그 지탄의 대상이, 직접적인 대상이 누가 될 것 같습니까? 어차피 자기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 점에서도 이정현 전 대표 용기 있는 그런 결단을 내린 것으로 봅니다. 예. 그래서 그 점에서는 이제 박수도 보내고 싶고요. 또, 보니까 뭐 유튜브에도 나왔던데, 현장에서 거리 요새 투표, 거리 여론조사 이거 유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행하고 있죠. 네. 그런데 종로 거기서도 누군가 젊은 사람들이 뭐 전공자 조사 이래가지고 여론조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결과가 우리가 생각하는 완전히 다르던데. 그렇죠. 황 대표가 거의 2배 차이로 이낙연 총리에 이기는 그런 투표를 나왔다고 그럽니다. 남성, 여성도 구별하기도 하고 공개적으로 투표를 해서 그렇게 정치적인 의사를 명확하게 밝힌 거였는데요. 그게 자체가 이제 아주 뜻밖으로 나왔어요. 사람들이 아무리 기울어졌다 그래도 팽팽하게 나오겠나 생각했는데 완전히 원사이드하게 황 대표가 2배 차이로 많이 지지하는 걸로 나와서 좀 주목되는 그런 부분이었는데요. 실이 여러 차례 전국적으로 지금 그런 길거리 투표도 있어 왔었죠. 왔었는데 그것들 나타나는 징후들을 보면 거의 좀 비슷하게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정부에 대한 지지도 보면은 공식 여론조사보다 전혀 반대로 2배 차 이상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물론 를 하고 있는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 비과학적이다 그런 말도 하고 있지만 또 우리가 보고 있는 또 체감하고 있는 거로 보게 되면 마치 우리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물가처럼 체감하고 있는 거 보면 또 우리 민심을 또 파악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주목해 볼 만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과학, 비과학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제 과학을 빙자한 또 과학을 과장해가지고 과학성을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자기들 의도대로 결과를 도출하는 이건 진짜 나쁜 사람들이죠. 그렇죠. 예, 그런 점에서 볼 때 기존의 여론조사 회사들이 이제까지 여론조사 해온 데 대해서 사실은 많은 불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물론
표본을 추출할 때 그 사이에서도 뭐 바이어스가 있을 수 있고 네. 또 이 설문 내용 가지고 또 이렇게 조작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오죽하면 거리 조사를 나가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볼 때 과연 이제 이번에 총선 결과를 보면 이제 알 수 있죠. 네. 이 사람들이 정말 정직하게 여론조사를 했는지 네. 아니면 정권 차원에서 조작이 있었는지 아니면 정권에 아부하기 위한 조작이 있었는지 이런 건 이제 앞으로 보면 알 텐데 제발 여론조사 회사들 정말 저 국가의 장래를 생각해서라도 그런 왜곡된 조사를 생각조차 하지 말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자유한국당에서는 지금 또 중요한 변화가 하나가 새보수당의 그 유승민 의원이 네. 이제는 뭐 자신은 불출마하겠다. 네. 또 공천 뭐 지분도 요구하지 않겠다. 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래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제3 신당을 만들자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당대당 통합을 하자는 건데 어떻습니까? 그거 좀 평가해 주신다면. 일단 사실 여러 이 보수 진영에서는 그 유승민 의원 변수로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하고 있었고 굉장히 좀 까다롭게 그렇게 본 측면이 있었지 않습니까? 걱정도 많이 하셨었고 그런데 드디어 이제 유승민 대표가 그 결단을 내렸습니다. 불출마하겠다. 그리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다. 단지 요구하는 것은 국민들에게서 실망을 끼쳤던 보수의 새로운 보수의 정신 그걸 다시금 세우고 그걸 통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얻도록 다시금 변화를 시도하라. 그게 이제 마지막 부탁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본인의 모든 본인이 가질 수 있는 어쩌면 본인이 욕심 부릴 만한 것들은 다 포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어쨌든 지난 주부터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이 보수 진영의 그 어떤 희소식들이 많이 있었던 그런 시간들이다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전에만 해도 뭐 이 탄핵의 강을 네. 건너서 뭐 이렇게 이야기할 때 당내 또 친박 세력 측에서는 탄핵을 잇는다는 거 말도 안 된다 뭐 이런 반발도 나오고 했었는데 어쨌든 그 유승민 그 의원이 종전에 다소 이제 비판도 받긴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당대당 통합하자 이건 좀 무리가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긴 하지만은 그러나 유승민 대표로서는 참 유승민 그 의원으로서는 자신이 지켜야 할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들이 그래도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그 배려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그걸 흔쾌히 지금 한국당에서도 이 친박들도 지금 오히려 이제 환영하면서 받아들이는 분위기니까 그 점에서는 이제 이 뭐 황 대표도 그렇고 이 유승민 의원도 그렇고 정말 소중한 결정을 했다. 결단을 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보수 진영에서 국민들의 요구하는 제1번 코드가 통합 아닙니까? 제1번 명령이 1호 명령이잖아요. 통합이다. 그럴 때 그 통합이라는 국민 명령에 대해서 준엄하게 받고 정치 지도자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 그런 점에서는 국민들도 마음도 이제 조금 걱정을 조금 드는 그런 모습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제 박영준 교수가 그 주도했던 그 혁통위원회 이제 이거하고 결국은 이제 한국당하고 그 속에 다 아우르게 되는 셈인데 그 다음에는 이제 있을 수 있는 뭐 보수를 표방한 또 여러 정당들 지금 이제 새로 만들려는 정당들도 있고 또 우리 한국당도 있고 결국은 이 다 합쳐져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선거 때마다 늘 나오는 것이 뭐냐면 상대편이 지게 만들기 위한 이 황금 분할 이야기를 하죠. 황금 분할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6대 4로 분할시켜서 애매하게 뜯어내물이 내가지고 본인이 약세임을 보다고 본인 진영 이길 수 있는 구도를 만드는 것 이걸 황금 분할이라고 그러는데 좀 민주당과 여당들은 그런 황금 분할이 되기를 굉장히 학수고대하고 있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것들 반대 움직임들이 있는 건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대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금 그런 부분이 남아 있긴 하죠. 자유통일당이나 기독교 민주당인가요? 뭐 그런 당들이 일단 남아 있는 상황이라서 여전히 걱정거리가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대세는 우선 이제 통합적으로 가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자유통일당 경우는 오히려 이제 절대로 이 탄핵 지지했던 사람들하고는 합칠 수 없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태도가 너무 이제 강고해서 과연 앞으로
결집할 수 있는 어떤 여지를 찾아낼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좀 이제 네. 걱정스럽고요. 네. 근데 우리 한국당도 그런데 일단 다 합쳐야 된다는 여기에 대해서는 네. 그건 그 국민들이 분명한 뜻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네. 이제 또 하나 문제 이제 안철수 신당이 또 나왔죠. 네, 지금 그렇죠. 이제, 네, 맞죠. 네. 이제 앞으로 창당이 될 텐데. 네. 안철수 정당이 추구하는 쪽 그러니까 이념적 스탠스라든지 뭐 정책 목표라든지 이런 거 추구하는 건 어떻습니까? 우선 보게 되면 그러니까 제 첫 번째 움직인 곳이 이제 호남을 갔었죠. 광주를 갔던 모습을 보게 되면 여전히 이제 호남의 민심을 안아서 다시금 기생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그런 뭐 호남의 자민련 같은 모습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호남을 이용해서 다시금 기사 회생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생각 하나 들고 2년제 정황으로 보게 되면은 보선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보선 안 하겠다는 거지 중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중도가 뭐냐? 저 실체가 없다. 그거는 무식한 소리다라고 실용 중도라고. 네, 뭐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볼 때는 그 구도는 이 보수 진영이 봤을 때는 별로 나쁘지 않은 구도다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안철수가 그런 식으로 나오게 되게 되면 훨씬 더 이 진보 진영, 그 호남 진영의 표를 갉아먹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면 그는 오히려 보수 진영이 봤을 때는 진보 진영의 황금 분할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이기 때문에요. 제가 볼 때는 뭐 안철수가 더 열심히 하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예, 근데 이제 앞으로 모르죠. 뭐 안철수 전 대표가 네. 그 이제 하고 있는 이 정당이 과연 그 우리나라 같이 그 양당 체제 비집고 들어가서 네. 확고한 제3당의 지위를 다시 확보할 수 있을지 이건 두고 봐야 네. 되는데 그래서 뭐 이제 이미 호남은 무너진 셈 아닙니까? 자기들 그 옛날에 그 국민의당 그 그렇죠. 세력은 네. 근데 이제 거기다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좀 두고 보기를 하고 이제 양대 정당 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하고 더불어민주당 이 양대 정당이 지금 저 그 공천 준비 작업을 이제 서두르고 있는데 네. 근데 또 그거하고 이제 인재 영입하고 네. 뭐 이런 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측에서도 이제 문제가 좀 있죠. 또 왜냐하면 사실 공천이라는 이런 문제에 직면하면 뭐 온갖 문제가 생겨나게 마련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당내 반발도 심하고 이렇게 되는데 자유한국당 안에서 이제 홍준표, 김태호 이런 네. 소위 그 중량급들, 중진들이 네. 그 험지로 좀 가달라 양보를 이제 이 공관위 측에서 바라는데 이 사람들 거부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네,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뭐 용단은 내리지 않고 있는 사인 같은데요. 지금 이렇게 며칠 동안에 이 한국당을 주위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좀 그런 희생의 모습들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희생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당의 지도부, 공천을 담당하는 사람들에게서 훨씬 더 강한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 돼요. 이런 분들이 이렇게 희생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당신들이 여기서 그 더 이상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으면 명분이 더 생기게 되거든요. 그렇게 이러면서 한편으로 희생하는 그분들의 그 힘들이 저렇게 본인의 이 욕심을 차리려고 하는 분들에게 있어서 큰 압박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제가 첫 번째 국민들의 제일 명명은 통합이라 그러면 두 번째 명령은 저는 헌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헌신에 대한 압력들이 굉장히 높아지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은 홍준표 의원이든 뭐 김태호 전 지사든 그런 분들도 그 용단을 하게 되든 아니면 당에 의해서 어쨌든 이게 배제가 되든 둘 중에 하나는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있죠. 그 뭐냐면 우리가 험지 출마하라는 게 그러면 신참들을 험지 내보내면 그 아예 포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 선거를. 그렇죠. 그러니까 네. 중량급들이 그래도 이 명망가들이 나가서 기어이 이겨오라 이 뜻이거든. 그렇습니다. 예? 네. 뭐 가서 그 죽으라 이 말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홍준표쯤 되는 사람이 어디 겁이 나서 못 간다. 그럼 누가 거기 나가서 이겨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 선거구를 포기하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니까 이 점에 대해서도 홍준표 전 대표나 또 김태호 뭐 전 지사 같은 사람들은 한번 진지하게 스스로 고민해가지고 결단을 내려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민주당에서는 보면 네. 거기서도 이제 보니 사실 자체 뭐랄까 정화 작업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죠. 조금 긴장감이 어쨌든 그 사람 때문에 구설수 안 오르려고 네. 좀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보입니다. 이번에 이제 공천 심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 김의겸 전 대변인 문제고 정봉주
정봉주. 예, 정봉주 그 두 사람에 대해서 일단은 뭐 불가 판정을 내려서 배제하는 거로 나왔죠. 뭐 그렇게 해서 좋게 조심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런 말을 합니다. 여의도에서 여당은 선거에서 야당이 선거에서 이기는 게 아니라 여당이 선거에서 지는 거다라는 말을 합니다. 사실은 여당은 사실은 이 자기들의 힘 때문에 자기들의 패착 때문에 지게 되는 선거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걸 막기 위해서 굉장히 안간힘 쓰고 있는데 더 큰 변수는 지금 청와대가 지금 지게 되는 길로 가고 있어서 어쨌든 어떻게 저걸 막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조심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는 합니다. 청와대 출신들이 뭐 전부 다 이야기했습니다. 네. 60명이니 70명이나. 네. 그런데 고민정 전 대변인도 지금 나와서 뭐라 하냐면 나는 시대가 원하는 고민정을 원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얼마나 원하는지 모르겠지만 특히 고민정 대변인 이런 사람들은요. 조국 전 장관이라든지 또 저 울산 사태 이런 거하고 관련해서 계속 그렇죠.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뭐 이렇게 해왔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것도 말이지 만약에 진실을 밝혀지면 이것도 범법행위 아닙니까? 그렇죠? 범법행위죠. 당연히 범법행위. 근데 청와대에서 네. 조국 장관 전 장관 개인 문제라든지 가족 문제 또 청와대에서 조직적으로 된 저런 문제에 대해서 울산 선거 문제. 아주 청와대 대변인 이름을 걸고 나와서 기자들 앞에서 자꾸 뭐 진실이 아니냐를 주장해도 됩니까? 어떻습니까? 청와대 대변인은 개인이 아닙니다. 예. 청와대 대변인이라는 걸 그야말로 청와대 대변인입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에 가장 그 책임지고 있는 사람은 대통령입니다. 예. 대통령의 의중과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반영해서 그분의 생각을 국민들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는 자가 그 대변인입니다. 예. 그렇게 봤을 때 그분은 일개 고민정이라는 아나운서, 여자 아나운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의중을 실어서 그 조직 지금 그 집권 세력의 의중을 실어서 하는 말이거든요. 예. 그런 입장에서는 그게 무겁게 봐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전체 이 권력 세력이 그렇게 문제가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오늘은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뭐냐면 우리 특히 자유우파 이 정치 세력이 대동강 단결해야 된다 이것하고 지금은 이제 선거에 있어서 이 어느 쪽이 더 명분을 갖느냐. 네. 여기에 따라서 그 승패가 갈릴 수 있다. 이 네. 점을 이제 오늘 주로 그걸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자유우파가 반드시 이겨야죠. 이기려면 대동단결을 해야 되고 명분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을 자유한국당이 압도해야 됩니다. 바로 이 이야기를 이제 오늘 이인배 박사님이 강조해 주셨고요. 오늘은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박사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